엎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님이 깜빡 속고 계신 경우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라는 확신이 드시면은 아이랑 진지하게 얘기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적인 가능성이 생기면은 아이들은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또 유익한 그런 내용들 많이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이고 지금껏 학원 다니지 않고 최상위 S 스스로 풀고 채점하고 틀린 문제는 맞을 때까지 계속 풀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모르는 것에 대해서 도와줄 수가 없으셔가지고 정답지 보고 해결하라고 해도 될지가 고민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채점을 그 또 아이들한테 맡겨도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채점 아이들한테 맡겨도 되는지, 두 번째는 질문을 해결해주기가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얘기이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채점 아이들한테 맡겨도 되냐는 아이들 성향에 따라 완전히 달라요. 기본적으로는 사실 되게 위험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아이들이 처음에는 순수하고 괜찮은데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공부하다 보면은 오늘 여기까지 끝내야 되는데 되게 시간이 촉박하거나 아니면 빨리 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답지가 나한테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평소에 착하고 성실한 친구들도 그 유혹에 빠지게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저희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저희도 어렸을 때 답지 베끼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그런 상황적인 가능성이 생기면은 아이들은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은 채점 정도만이라도 부모님이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만약에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라면은 맡기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모님이 질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답지를 먼저 맡겨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애들이 답지 보고 이제 본인이 고민하지 않고 답지 보고 이제 그냥 베껴서 풀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답지를 주시지 않고 있으면은 아이들이 충분히 고민했는지에 대해서 부모님이 열심히 했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는 해설지를 주셔도 돼요. 해설지를 주셔서 보고 다시 풀어봐라라고 해주셔도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꼭 덮어놓고 다시 빈 노트에다가 완벽하게 풀이 과정 쓰도록 하는 거를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풀이 과정 완벽하게 쓰는 걸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충분히 해설지 보도록 해주셔도 된다. 오히려 좋은 공부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해설지 보면서 풀이하는 방법을 터득하잖아요? 그러면 수학 실력이 설명 듣는 것보다 더 늘 수도 있어요. 물론 눈으로 보고 이해했다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해설지 보면서 이해한 다음에 덮어두고 다시 푸는 걸 연습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그냥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거 말로 들었을 때보다 본인이 보면서 능동적으로 해석했을 때 더 기억이 오래 남을 수도 있고 이해력도 많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덮어놓고 다시 푸는 것만 시키면 괜찮은 방법입니다. 중3 남자아이 내신 결과가 학원에서 준비했던 결과에 미치지 못해서 시험 끝나면 실망하고 좌절하는 아이입니다.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는 듯하여 수학학원도 과외식 수업을 하고 있어요.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평소에는 90% 정도의 성취들을 보이는데 시험만 보면 70% 정도의 성적이 나오는 학생, 이런 친구들 있죠. 항상 평소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시험만 보면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시험 좀 직전에 새로운 문제를 계속 많이 풀려고 하기보다는 기존에 했던 것 중에 어려웠던 것들 있잖아요. 어려웠던 것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이거를 반복해서 여러 번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생각보다 틀렸던 문제인데 옛날에 봤던 문제인데 다시 복습 안 해서 틀리고 이런 것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추천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출문제를 모의고사 형태로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풀어보는 연습. 저희 보면은 그 시험 대비 직전 영상 중에 내신 시험 이제 시간 재고 푸는 거, 문제 단위로까지 체크하면서 푸는 거에 대한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거를 정말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실전이 정말 평소 공부했던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긴장 덜하고 본인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대비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공 중인 예비 중1입니다. 하루 학습 시간이 순공 3시간 정도 되는데요. 학습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학습 시간을 기준으로 하루 학습을 잡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해야 될 목표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예를 들면 시험 기간인지 아니면 뭐 시험 기간 아니라 방학인데 요번 방학 동안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그 목표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얼만큼 끝내야 되는지, 오늘은 얼만큼 끝내야 되는지에 대한 게 이제 계획이 나올 텐데 그 계획되어 있는 양을 이제 지키는 것이 우선인 것 같고 그게 잘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학습 시간이 너무 부족하거나 아니면 너무 무리하다거나 이러면은 좀 문제가 생기겠죠? 중2 내신 준비학원에서 하고 집에서도 합니다. 성취율 100%이고 심화까지 오답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선행은 수상, 수화, 수원 오답 거의 없어요. 그런데 시험만 보면 너무 점수가 안 나와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고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전에 약한 친구들일 수도 있고요. 공부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진짜 이건 제가 그냥 겁때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님이 깜빡 속고 계신 경우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저희 공부할 때 친구들도 그랬고 저희도 중간에 그랬던 시기가 있었고 아이들 중에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중2인데 지금 막 수원도 오답 거의 없다? 답지 베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거는 의심하듯이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요. 테스트를 중간중간에 한 번씩 볼만한 상황을 만드세요. 학원 무슨 레벨 테스트든 아니면 모의고사 풀어보자고 하는데 스스로 뭔가 답을 뭐 핸드폰이든 뭐든 볼 수 없는 환경에서 점검해 주시다가 계속 뭔가 실력이 계속 안 나온다. 이건 단순히 실전에서 약한 거에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라는 확신이 드시면은 레벨 다운해가지고 공부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랑 진지하게 얘기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만약에 여기 보시는 부모님들 중에서도 학생들이 답지 베끼는 경우도 은근히 많이 있거든요.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아주. 믿고 잘하고 있겠거니 하는데 은근히 숙제 답지 베끼는 경우 많아요. 그리고 요새 앱 같은 걸로 찍으면은 막 다 해설 나오고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 좋은 방법은 뭐냐면 답지 구하기 어려운 자료들로 공부시켜 주시는 거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학원 같은 경우에서 이제 자체 자료 같은 거 있거나 아니면은 문제지긴 한데 유명하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답지 치면 다 나오거든요. 요새 웬만하면은 유명한 교재들은. 근데 그렇지 않을 만한 교재가 있으면 그런 것들 구해서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스트를 계속 보게끔 하면은 아이가 내가 이거 계속 이렇게 눈속임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아이한테도 지금은 좀 쓴 경험일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번은 해결해야 됩니다. 정말 심하다면. 그리고 설명하도록 시켜봐달라고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한테 부탁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맞았는데 설명 못하면 이거는 너무나도 자명하게 베낀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아이가 막 계속 피하려고 하고 이러면은 의심해봐야 됩니다. 엘리트 운동선수로 활동하다 진로를 변경하여 공부 중인 예비고 1입니다. 운동하면서 자기주도로 공부했고 중학성적은 90 이상이에요. 외고나 자사고 생각 중인데 그래서 수상만 집중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일단은 그래도 공부에 좀 어느 정도 재능이 있는 친구인 것 같은데 또 운동하던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열심히 하는 그런 기질 같은 게 제가 봤을 때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되게 운동이든 예체능 쪽 하던 친구들이 은근히 공부 잘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케이스 같아가지고 너무 다행인 것 같고 수상만 집중해야 하나요? 라는 거는 대답은 그냥 명확합니다. 수상 심화 잘 푸는지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수상 심화 잘하는 건 어떻게 판단하냐? 고1 모의고사 4점짜리 킬러 문제까지 잘 풀 수 있느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분이 내킬 때는 다 풀 수 있고 안 하고 싶을 때는 다 틀리게 푸는 아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 실력을 알 수 없는 아이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좀 습관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엄하게 뭔가 자기 멋대로 뭔가 풀고 안 풀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단호하게 너 이거 안 풀면 못 놀아. 근데 풀면 확실하게 놀게 해주시고 그러면 아이가 엄마가 단순히 그냥 막 무조건 공부만 시킨다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조금은 엄한 게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3 남자아이입니다. 선행을 나가고 있는데 저희 아이는 기본과 유형을 나갈 때도 답안지를 절대 보지 않고 자기가 꼭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행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아서 기본과 센 2단계까지는 두세 번 풀어보고 답안지를 힌트 삼아 공부하는 걸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이한테 이걸 알려주세요. 기본 개념 문제랑 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아무리 머리를 싸매도 못 푸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개념 자체를 애초에 배운 적이 없으면 못 푸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태도는 너무 좋은 거니까 칭찬해 주시고요. 다만 기본 개념과 유형 같은 경우는 유형 문제집을 보면 대표 문제가 있고 밑에 문제들이 있거든요. 대표 문제 정도까지는 안 풀리면은 답지 보고 익힌 다음에 그 밑에 문제에서 머리 싸매면서 푸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1 기정 끝나고 육모 확인해 보니 3등급이네요. 기본은 한 걸까요? 요거 제가 답변 드리면 3등급 나오면은 기본은 한 건데 딱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모의고사가 이거 다른 분들도 참고로 알고 주시면 좋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보는 모의고사 수능까지 보면은 수학 보면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럼 2점은 기초고 뭐 3점이 기본이고 4점이 심하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3점까지도 완전 그냥 기초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점짜리는 거의 그냥 거저 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4점짜리 맞춰야지 진짜 실력이 되는 건데 3등급은 딱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4점짜리들 중에서도 난이도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쉬운 4점이 있고 그냥 보통 4점이 있고 어려운 4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3등급은 쉬운 4점 다 맞추는 수준에서 중간 4점 조금 한 몇 개, 한 두세 개 맞추는 이 정도 되면 딱 3등급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심화가 잘 돼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 기본기는 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달 이렇게 말에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에도 더 유익한 주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